예,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와 또 한편으로 우려, 그리고 한프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새로 업데이트된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저희 지난주에 만나고 난 이후 일주일 동안도 나름대로 참 미국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간밤에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증시 하락 폭도 컸고 이렇게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네.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투자 전략이 있죠.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금융 위기까지 연결된다. 이겁니다. 우선 미국이 계속 중국을 공격을 하고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여기에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되는 하드랜딩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대만 등등이 급락을 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금융 위기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달만 놓고 보면 이 세 국가의 하락률이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대만이 거의 10에서 15%나 한 달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미중 무역 전쟁 이슈를 가지고 변동성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중간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에 따라서 영업 마진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우존스도 어제는 포함한 게 아닙니다. 엊그저께까지인데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었고 S&P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이 겨우 플러스 2.13% 정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플러스이지만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 하락폭이 가장 컸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굉장히 디펜시브한 스탁들, 그런 주식들, 즉 방어주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 정도로 판단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상 시나리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미 센티멘트도 많이 무너진 상태이긴 한데 막 여기까지 최악까지 가면 실제로 펀더멘탈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에 대한 좀 막연한 그림밖에 없어서요. 한번 이거 확인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좀 안심을 하시라고 그렇게 갈 확률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엊그저께 미국 시장이 큰 폭 흔들렸던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 이슈를 가지고 추가 관세를 2,670억 불에 대해서 25% 때릴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게 이제 11월 말에 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텐데 그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안 좋으면 이 관세가 또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중간재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서 영업 마진율이 큰 폭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막연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여드렸던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관세의 영향은요. 지금 소비 전체 규모의 한 0.19% 정도의 영향입니다. 결국은 만약에 이 중간재 비용이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가격을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마진율이 축소가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 중간재만 올라갔다. 이 정도의 임팩트를 준다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0.3% 정도의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영업 마진율이. 그만큼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말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의 시나리오를 갔었을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한 0.5% 정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영업 마진율에 대해서 예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S&P 500 기업들의 영업 마진율인데요. EQ의 11.9%의 수준에서 지금 하락해서 11.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미 관세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제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내년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근데 만약에 전부 다 0.5% 영향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11.5% 정도의 수준에서 유지가 되겠죠. 예. 오히려 전망치는 지금 현재 1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낮은 한 15% 내지 10% 정도 낮은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정도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그것을 반영하고도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영업 마진율이 11.5% 정도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미 시장은 그런 리스크, 위험은 반영을 했다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최악의 경우 영업 마진율 11.5%라는 그 수치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미국 S&P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00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2019년과 2020년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영업 마진율 11.5%라는 것은 결국은 이익이 안 늘어난다라는 정도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 올해만 이익이 31.5%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년만 놓고 보시면 46.4%나 이익이 늘었습니다. 근데 지수는 지난 1년 동안에 겨우 뭐 3%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난 3년 동안의 오름폭으로 따지자면 27%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낮게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이익이 0으로 갈 수 있을 부분을 반영하고도 남는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을 지금 보시면 현재 실질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35% 올해, 작년만 해도 19.6%고 지난 3년을 놓고 보면 64.6%나 됩니다. 근데 올해 원래 실질적으로 지금 10%, 12% 내년도, 내후년도 올라갈 걸 예상하는데 이거를 0%로 만들어서 계산해보자라고 네. 했었을 때도 지금 실제 가격은 지난 뭐 1년 동안에는 겨우 한 7% 올랐고요. 네. 지난 3년 동안에는 4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른 것도 반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잔존 가치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익이 안 늘어나고 내후년도에도 이익이 안 일어난다라는 정도로 해서 계산하면 도대체 S&P의 적정 가격이 얼마고 나스닥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S&P의 적정 가격은 2,671이 나오고요. 예. 나스닥의 적정 가치는 7,750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S&P도 이미 그런 지역을 도달했고요. 나스닥은 지금 7,100 수준이니까 이 숫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미 과민 반응을 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이익이 얼마나 꺾일지가 중요하겠지만 이익이 그나마 느는 수준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악을 가정했을 때도 지수는 여전히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다만 시장이 이제 매일매일 열리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일 그 숫자를 연속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실적이 줄어드는 것만 봐도 약간 움츠러드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미국들의 기업 실적이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실적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글로벌 사이클이 뭐 물론 무역 전쟁 이슈가 있습니다만 영업 마진율이 완전히 깨져서 ROE가 큰 폭 내년에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전의 사이클을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2006년에서 2008년 사이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점이 S&P가 17.7%를 찍었었고요. 그리고 큰 폭 하락하니까 결국 이때 큰 폭의 하락장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하락장은 40% 정도 하락했죠. 근데 전체 ROE를 놓고 보면 또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ROE 예상치고 S&P ROE 예상치인데요. 올해 큰 폭 상승을 하고 내년도에 더 올라갈 것이고 내후년에 하락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숫자가 꺾일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세금률을 인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아까 17.7%의 고점을 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안 갈 거다,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뭐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이슈가 된다면 네. 트럼프가 발언하는 것은 세율을 또 더 낮추겠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ROE가 내년에 꺾일 확률은 상당히 낮다. 만약에
꺾인다면 2020년에 꺾일 수 있는 확률은 제법 있다 정도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정말로 고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이익이 고점을 찍었을 때이지 그렇지 않다면은 고점을 도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은 장기화되기보다는 일시적인 10월 달의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ROE를 표를 토대로 해서 선진국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이제 같이 표가 나오다 보니까 밑에 신흥국 중국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밑에 숫자가 더 견조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중국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렇고 그러면 아직까지 이쪽 시장도 뭐 최악의 상황이나 뭐 위기나 금융위기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지금이 1997년, 98년하고 비슷하다면 글로벌적으로 전체 GDP의 한 15에서 20%가 위기에 터지는 겁니다. 네. 뭐 대부분의 신흥국이 다 망가졌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굉장히 이 지역마다 조금씩 이렇게 터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 터키도 있었고 베네수엘라도 있었고 아르헨티나 정도 있고 네. 또 뭐 파키스탄, 뭐 인도네시아 요 네.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 더해봤자 GDP의 5%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보시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가장 좋았던 주식시장이 어디였냐? 브라질입니다. 네, 헤아라 달러도 뭐 거의 뭐 10% 정도 절상을 했고요. 여기에 또 10년 국채 금리는 또 20% 정도 예. 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한 달 동안에 브라질에 투자를 했으면 채권에 네.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죠. 거의 지난 한 달 동안 20%의 수익을 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신흥국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가장 큰 신흥국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브릭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정말 그렇게 망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숫자를 보면 지금 보시면 브라질의 경상수지가 요 정도 되는데도 괜찮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을 보시면은 경상수지가 지금 1.3%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환보유고가 25.48이고 그다음에 외화부채가 14.98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정말 버틸 수 있는 힘이 크다. 그래서 중국이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에 대한 뭐 위기설도 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숫자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우려가 좀 과도하다라는 코멘트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해봤고요. 투자 전략 세워봤네요.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